최근에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이 중국에서 시술과 성형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제가 선호하는 시술은 아닙니다. 누구 이마가 예쁘니까 나도 저 이마를 가지고 싶어라고 해서 이마 필러를 하면 누구나 예쁘진 않잖아요. 미잖아요. 아름다움이고. 이게 트렌드도 중요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도 예쁠 수 있는가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총 이제 한 정도 나오는 가격이 뭔가 뻥튀기가 되는 느낌이고 저 돈이면 사실 이제 한국에서 막 양악 수술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는 돈인 건데 어쨌든 좀 비싸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아의 밀리미터 신동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인가요? 최근에 어떤 130만 정도 되는 유명 인플루언서분이 중국에서 시술과 성형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한국 대비해서 필러나 이런 시술들이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달라서 원장님이 이런 시술 한국에서 받는다면 어느 정도에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시술들이 한국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에서 하면 얼마 정도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상담 시청자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는데 해외는 되게 기술이 좋아서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내고 중국은 약간 양으로 효과를 승부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장님 봤을 때 중국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과하게 요청한다든지 그런 게 실제 있나요? 네, 아무래도 트렌드 자체가 중국 분들이 조금 나쁘게 말하면 과하고 좋게 말하면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한 번으로도 내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필러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트렌드 자체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뭐 이마를 빵빵하게 한다든지 뭐 턱에 필러를 막 2cc, 3cc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은 트렌드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중국 분들은 병원 오시면은 한 번의 시술로 드라마틱한 경우를 원하는 경우도 많고 시술 후의 결과물도 조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 눈에는 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뭐 한 번의 시술을 되게 여러 가지 하는 거를 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뭐 리프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긴 텀을 두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여기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아무래도 중국 분들의 이제 여행객 입장이다 보니까 매달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고 해외 분들은 이제 한번 오신 김에 좀 여러 가지 시술을 다 받고 가려고 하시고 한국 사람들은 자주 올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맞춰서 시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인플루언서분이 눈이 조금 움푹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서 네. 눈 주변을 되게 필러로 좀 볼륨감을 채워주면 얼굴이 네. 조금 더 살아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눈 주변에 이렇게 필러를 많이 넣나요? 원래 꺼진 부분에 넣는 게 필러의 목적이고요. 근데 부위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눈 밑이라든지 이런 광대라든지 눈가 정도까지는 관자놀이 포함해서 눈 아래쪽 있죠. 이쪽에는 필러를 많이 하거든요. 필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보통 눈두덩이, 아이홀이 생기거나 눈두덩이가 꺼진 분들은 눈두덩이에는 필러를 하긴 하는데 대용량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눈두덩이는 필러보다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그런 시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게는 뭐 머리에 필러 50cc 넣는다든지 코 이제 뿌리 안쪽에도 이제 필러를 많이 넣어서 좀 더 얼굴의 입체감을 살린다든지 그리고 또 심하게는 뭐 가슴에도 뭐 1억 2천만 원치 필러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실제 막 댓글에도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 중국은 되게 필러로 시술로 모든 걸 진짜 성형까지 막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막 그런 시술들은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수리나 뭐 뒤통수 이런 데다가 필러를 넣는 경우는 잘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본시멘트라고 해서 이제 성형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대중적이진 않고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은 당연히 이제 보형물이라는 너무 이제 좋은 시술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필러로 그렇게 막 용량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슴에 필러를 한다면 이제 보형물을 넣거나 다른 시술을 하고 조금 이제 보충해주는 부가적인 용도로 시술을 할 수는 있겠고 어깨라든지 아니면은 뭐 엉덩이 이런 데도 필러를 하긴 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시술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데는 뭐 스컬트라든지 보형물, 지방이식 여러 이제 대안 중에서 필러를 선택하는 경우는 있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중적이진 않다. 실제로 댓글에서도 뭐 가슴에 필러를 넣으면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보셨을 때도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험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에 필러를 했을 때 위험성은 이제 얼굴에는 워낙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 많고 혈관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얼굴에서의 필러는 이 필러 자체가 이제 혈관을 누른다든지 혈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괴사, 뭐 실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생기는 부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혈관을 누른다든지 뭐 혈관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아무래도 얼굴보다는 필러가 좀
이동이 쉬워요. 예를 들어 필러가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게 해줄 수 있는 구조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슴에 넣었던 혹은 어깨에 넣었던 필러가 뭐 배 허리 근처에서 잔여물이 발견이 된다든지 엉덩이 같은 데도 마찬가지 내가 딱 원하는 곳에 필러가 딱 자리를 잡는다기보다는 뭐 허벅지라든지 무릎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부작용의 종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은 요새 유행하는 뭐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그리고 필러 이렇게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걸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훨씬 더 선호하고 추천을 드리죠. 그거는 필러처럼 그 자체만으로 이제 볼륨을 만들어내는 시술이 아니고 콜라겐을 생기게 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콜라겐은 이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의 위험성은 훨씬 덜하고 대신에 다만 이제 필러만큼 많은 볼륨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예를 들어 정말 이 콜라겐 부스터로 불가능할 만큼의 많은 볼륨을 원하면 사실은 보형물이나 지방 이식이 답이고요. 충분한 지방을 끌어올 수 있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후 후속편에서도 이 그 왕증이라는 되게 네. 중국의 유명한 왕홍이 나오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헤어라인 이제 두상 쪽에 한 50cc 정도 넣어서 이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시술을 했고 일반적으로 자기도 이제 20cc 정도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중국이 신기한 게 헤어라인을 크게 해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는 게 되게 1차원적이면서 되게 50cc나 넣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이건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50cc 자체가 물론 많은 양이긴 하지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항상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미잖아요. 아름다움이고 이게 트렌드도 중요한데 좀 꾸준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도 예쁠 수 있는가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러라는 게 결국은 이제 꺼진 곳을 채우고 볼륨을 주는 거지 없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착시 효과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요정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먼저 유행을 하고 한국으로 유행이 넘어온 케이스인데 요즘에 이제 키워드로 많이 거론하는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야 어려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인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귀를 좀 세워서 시선을 분산시키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중안부도 짧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지만 요정기 필러라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트렌드라는 건 바뀌기 마련인데 5년, 10년이 지나고 봤을 때도 예쁠 것인가 그런 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 필러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커지면 얼굴이 작아 보이긴 하겠지만 결국 얼굴 자체가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누구 이마가 예쁘니까 나도 저 이마를 가지고 싶어라고 해서 이마 필러를 하면 누구나 예쁘진 않잖아요. 자기 얼굴에 맞는 시술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중국 분들이 오셔서 주로 어떤 시술을 많이 보통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시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리프팅, 울세라, 써마지, 튠페이스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스컬트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오목한 인중 쪽에 안쪽에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좀 코 전체를 이렇게 볼륨을 주는 그런 필러 시술인데 요새 이제 막 중국 코성형이 일부러 막 매부리를 만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볼륨을 넣어서 얼굴 자체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시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하나요? 그거는 예전부터 항상 많이 하던 거고 이제 부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트렌드가 변하면서 원하는 부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귀족 수술이라고 해서 여기에 실리콘 넣거나 아니면 팔자 필러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여기 코 여기 비주라고 하는 요 이제 코 기둥에 필러를 넣어서 좀 내려오게 만드는 이런 시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많이 했던 시술입니다. 많이 했던 시술이고 이제 이게 잘 어울리는 사람한테 하면은 너무너무 예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입술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가 항상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입꼬리를 좀 올라가 보이게 만드는 입꼬리 필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입꼬리를 많이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좀 인중을 강조하고 입술을 살짝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인중이 짧아 보이게 만드는 아까 말했던 중안부랑도 연관이 있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트렌드가 많이 변했고요. 코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가 너무 이제 볼에 비해서 안 내려와 있으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려줘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좀 각도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시술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쌍꺼풀 라인 자체에도 필러를 놔서 중국 분들이 뭐 쌍꺼풀 라인을 두껍게 만든다든지 네. 이런 시술을 한다고 하는데 댓글에 되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쌍꺼풀 라인 또 눈이랑 가깝고 되게 얇은데 필러를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시술은 사실 이제 시술자가 제일 위험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뭐 눈꺼풀이라고 해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시술할 때 주의를 해서 소량으로 조금씩 시술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부위 자체는 이제 뭐 한국에서는 필러를 많이 하는 부위는 아니어가지고 눈두덩이 자체가 되게 예쁜가? 인대 타법이라는 요법을 얘기해 주는데 필러를 통해서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한국의 그 MD 코드 이 시술을 중국식으로 약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한국에서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MD 코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MD 코드는 그냥 의사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손을 덜 타게 만드는 누구한테 시술을 받더라도 최대한 동일하고 고른 효과를 내주자 의사끼리도 좀 의사소통도 편하고 그렇게 만드는 일종의 어떤 용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필러 자체가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왜 텐트 칠 때 천이 펴져 있다가 기둥 세우면 주변 이렇게 천이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필러를 넣게 되면 이제 그 필러 볼륨 때문에 이 주변 조직이 좀 딸려 올라오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제 리프팅이 되는 건데 그 리프팅 효과를 이제 어디에나 똑같이 넣는다고 리프팅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요런데 이제 얼굴을 담당하는 이제 중요한 구조물 위에다가 필러를 놔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얼굴이 커져 보이지는 않으면서 이 밑에서부터 조직이 딸려 올라오면서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뭐 중국식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이제 의사들이 필러로 인한 리프팅 효과를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이 MD 코드를 발명하신 분이 개념은 처음에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중요한 구조물들 위주로 필러를 하게 되면 리프팅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리프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실제로 많이 하시는 시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디자인 실장이 어떤 상담했던 모든 프로세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담 실장 중심의 병원을 만든 거죠. 정말 중국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이분처럼 얼굴 수술한 사람이 500명도 넘는다고 하고 그래서 애초에 이 병원을 갈 때는 안증에 어떤 추구미가 비슷한 사람들, 미감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중국의 어떤 미감이 되게 체계적이고 이거를 좀 도식화해서 모든 사람이 저렇게 디자인을 하고 저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상담을 되게 더 잘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저 정도로 막 디테일하게 해주는 실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되게 상담실장 치고는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잘 해주시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이제 하는 상담만 하다 보니까 저런 얼굴향을 원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얼굴향에 맞게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뭘 권하네요. 그 견적으로 넘어가면 총 이제 한 2,800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장님 보셨을 때 이 견적이 한국에서 하면은 뭔가 어떤지. 저게 이제 다 필러라고만 한다면 아까 뭐 두상, 머리에 두피에 하는 게 뭐 30cc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900만 원이면 사실 이제 제품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많이 쓰는 이 주비덤이라든지 레스틸렌으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용량치고는. 아마 이제 중국이란 걸 감안했을 때는 그런 제품은 아닐 것 같아요. 주비덤이나 레스틸렌은 아니고 아마 이제 한국산이거나 아니면 중국산 필러를 쓰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거랑 비교했을 때 눈썹이랑 턱이 필러로 치면은 용량이 얼마 안 될 텐데 128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저게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다른 수술부적인 부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갑자기 굉장히 가격이 뭔가 뻥튀기가 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애플도 눈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용량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제 부위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 같긴 한데 애플존이랑 눈 주변에 뭘 하길래 620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 돈이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막 양악 수술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는 돈인 건데 어쨌든 좀 비싸긴 합니다. 저는 또 이거 보면서 사실 한국에서는 시술에 대해서는 그 되게 막 성형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도 없고 그렇죠. 그거를 또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필러나 콜라겐 시술로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성형처럼 효과가 난다고 네. 영업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게 될까 이런 생각. 제가 아까 보면서 좀 잉했던 부분이 저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린 성형도 하지만 성형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서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맞진 않거든요. 아마 저렇게 이제 뭐 콜라겐이라든지 필러가 더 이제 주력으로 하는 병원이고 그게 이제 병원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어 코를 한다고 해도 필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성형 시술을 안 하지만 성형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예전에 뭐 강남민처럼 저기 트렌드 지나면 다 촌스러워 보일 거고 우리가 과도기를 겪었던 것처럼 그냥 쟤네도 다 겪고 있는 거다. 그 이제 미감이 어떻게 보면 강남민이랑 좀 다르게 또 네. 생긴 거죠.
그렇죠. 미의 정답은 없으니까. 한국이 미용 시술이나 수술로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뭐 트렌드를 선도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 국가 사람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이는 얼굴,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얼굴,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과도기를 이제 뭐 겪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 나라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되게 흥미롭게 잘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체험해볼 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좀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술이 이제 과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내가 예뻐지려고 하는 거고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이런 필러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이기 때문에 뭐든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는 게 예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내가 실제로 시술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까지 혹은 성형으로서도 되는데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뭐든 적당한 선에서 내 얼굴에 가장 잘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시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다른 궁금증이라든지 저에게 대해서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anta, won't you listen to me? I got a feeling that you just might agree. You know I haven't been